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부터 사실상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쯤 됐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동훈 본인의 의사보다도 어떤 그 운명적인 흐름이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 자체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홍 시장님께서 거의 뭐 4월 한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제 엊그제까지도 계속해가지고 한동훈을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쥐잡듯이 잡고 계셨는데 그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나 이제 펌프질을 잘해주셔가지고 당대표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홍준표 우리 그 시장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 조금만 이제 지나면은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쥐잡듯이 잡히게 되시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홍 시장님의 운명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본인 스스로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이제 그 3일 때 같은 경우는 당직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죠.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히 만났던 게 비대위원들과 만남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가 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뭐예요? 당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비대위원과 만나고 당직자와 만났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당내 세력을 규합시키고 있다. 당대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은 5월 중순쯤 돼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낙선자들과도 만남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5월 중순 돼가지고 낙선자와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그 시점부터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뜻을 완벽하게 지금 정했구나.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직자 이제 수십 명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보자?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당직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뭐 윷놀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이 얘기만 보더라도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의지를 지금 이제 완벽하게 굳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만찬 자리에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당직자들의 그 표정을 좀 유심하게 봤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웃음기가 있고 밝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당직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제 뭐 홍준표 당대표일 때랑 당직자들 사이 이제 뭐 관계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당직자들이 생각하기에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리더십이 됐거나 인성이 됐거나 너무 막 꼰대 같다 홍준표를 지금 이제 콕 집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은 당대표가 부른다라고 해도 잘 안 가고요. 이미 뭐 당대표가 끝났으니까 이미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런 어떤 그 직책이 없는 사람을 뭐하러 당직자들이 만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나간다라고 해도 웃음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과 당직자들의 그 사진을 보니까 딱 그냥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왔었을 때 그때도 이제 당직자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총선 기간 동안 우리가 봤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모습밖에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매일같이 맞닿으면서 그리고 또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당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직자들을 속일 수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선에 임했던 자세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는지 나아가서 한동훈이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주변의 그 사람들 당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원들까지 어떤 식으로 대했을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인성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거나 시대 흐름으로 보거나 뭐가 보든지 간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당 내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김종혁 조직 부총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김종혁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 낙선자 토론회 같은 거 했었을 때도 굉장히 강도 높게 당을 비판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을 비판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게 김종혁 부총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하러 연설하러 왔을 때 봤더니만 정말 팬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라는 것이죠. 야, 이게 무슨 뭐 락스타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임영웅도 아닌데 제일 큰 관심이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익사이팅해질 것 같다. 바꿔 얘기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흥미로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부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당이 됐거나 대통령실이 됐거나 그 김종혁 보기에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왔을 때 그 효과가 어떨 것이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눈여겨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재미난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왔죠. 차기 이제 그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체 이제 그 범 야권으로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1등을 했었고요. 범 이제 그 여권 보수 지지층을 보수층에서 보수 지지층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긴 했는데 범보수권 후보자 중에서 누가 이제 1등을 했습니까? 당연히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한동훈이 1등을 했었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11.2%로 2등을 했습니다. 오세훈, 원희룡 등등 전부 다 뭐 7%, 4%밖에 안 됐는데 놀랍게도 홍준표가 11%를 달성했는데 그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홍준표의 11.2% 지지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개혁신당이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냥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반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게 홍준표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국혁신당 중에 16.2%가 홍준표를 지지했고요. 개혁신당 가운데 20%가 홍준표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친윤의 색깔을 빼는가, 어느 정도 이제 친윤계랑 선을 그을 수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나중에 뭐 대선에 가가지고 홍준표를 찍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쉼평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 대표는 꿈에도 꾸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여론조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1석을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들였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들였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나와야지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MBS 지표를 보게 되면 민주당 29%, 국민의힘 31%입니다. 이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그리고 또 미디어 리서치 같은 경우도 뉴스팀이랑 해가지고 한 거 보니까 민주당이 31.9,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2%.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 29일부터 30일이었고요. 한국갤럽에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33%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23일, 25일이었고 4월. 그리고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리얼미터를 보니까 민주당이 34.1, 국민의힘이 35.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지금 어떤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폭이나마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냐? 2020년 지난 총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지금 시기에 여론조사와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4월 넷째 주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52.6%가 나왔고 당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26%, 28%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35%가 평균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4%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애당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좋아서 찍었다라기보다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아니겠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잘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평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던 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재명이 좋아가지고 찍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겠어?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한테 80%가 있다라는 식으로 홍문표가 떠들어대고 모든 책임은 다 한동훈한테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홍준표 얘기가 진짜 개가 짖는 소리에 만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론은 분명히 뭐 일반 여론이 됐거나 뭐 국민의힘이 됐거나 어떤 지금 조사를 보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당원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당직자의 평가를 보더라도 한동훈은 당대표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